자, 봅시다.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할 차례죠.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찾았습니까? 자,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자, 판서 노트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깨끗한 부분입니다. 깨끗한 부분. 깨끗하죠? 네. 유난히 거기만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게 이제 뭡니까? 설명하려니까 양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점유보호청구권 행사를 그거 먼저 봤습니다. 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보시면, 그대로 필기가 돼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갑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뭡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지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뭡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뭡니까? 점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A라는 사람이 등기를 위조를 해가지고 얘한테 등기를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거라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하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은 얘는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점유자와 점유를 회복하는 사, 이 소유자를 뭐랍니까? 무슨 자란다? 회복자랍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저 이해됐습니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민법 규정에 201조, 202조, 203조에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유자가 자, 일단 우리 판서노트 쭉 보니까 선인대, 뭐 자주, 타주 이렇게 해놨죠. 자, 저번 시간에 복습해 봅시다. 자주 점유는 뭐예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게 자주 점유. 소유의사가 없이 점유하는 거는 타주 점유. 그럼 타주 점유는 지상권, 전세권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자, 나중에 2년이나 2년 지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애들을 타주점유랍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선의는 뭡니까? 자기 거라고 믿고 점유하는 게 선의점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건 아닌데, 남의 거라서 알면서 점유를 했습니다. 악의 점유죠. 자, 이것도 자주점유, 타점유합니다. 자, 남의 건지 알면서 점유를 했다. 이게 악의 점유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과실 수취권이 나옵니다. 필기 다 돼 있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만 열심히 적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설명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201조 딱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취할 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수취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을 소비하거나 훼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3년 동안 자, 월세가 이 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300만 원 나옵니다. 이 300만 원은 뭡니까? 법정가실. 여기 나무 있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뭡니까? 천연과실. 예? 천연과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소가 있다. 소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 아따 참. 송아지 할게, 송아지. 소새끼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예? 개가 있다, 개새끼는.
천연가시. 하기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큰 배는 뭐랍니까? 큰 배를 10. 작은 배는 뭐랍니까? 그렇죠. 10쉐끼 아니에요. 그건 다 외우겠네요. 저희 안 배웠죠. 자, 아시죠? 네, 그럽니다. 네. 욕한 게 아닙니다. 아셨죠? 알겠죠? 작은 배. 여기 적어 놓을까요? 작은 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기억 안 나고, 이 10쉐끼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없앱시다, 빨리. 이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보셨죠? 기억하고 계시잖아. 기억하고 계시잖아. 이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빨리 지워버렸습니다. 헷갈리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천연가실, 이건 무슨 가실이 한다? 법정가실이랑 하고 합쳐서 뭐랍니까? 과실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과실을 수치할 수 있는데, 선의일 때는 수치할 수 있는데, 악의는 수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과실을 뭐 해야 됩니까? 반환해야 되잖아. 맞죠? 과실을 뭐 해야 된다고? 과실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비하거나 훼손했을 때, 잘못으로 소비하거나 했을 때는 뭘 보상해야 됩니까? 돈 보상해줘야지.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법정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1조 3항을 가면은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했을 때는 무슨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를 했을 때는 무슨 점유자로 본다?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치권 내용입니까? 과실 수치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기다 생기다.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소유권을 침탈한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뭐랍니까? 반환 청구를 하면서, 자, 고의가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손배 청구하면서 또 뭡니까? 과실을 수치하는 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똘똘 말아서 죽이분다 그랬잖아.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침탈한 놈이 어떻게 된다고? 내가 20년 동안 평생 돈 모아가지고 하기 샀는데 침탈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법에 다 해놨다고.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고, 고의가실이 있으면 손배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쟤는 뭡니까?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뭐하고? 반환 청구, 손배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단 말이야.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똘똘 말아서 죽이분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가 고의가실이 없다는 것을 지가 입증해야 되죠. 맞죠? 맞습니까? 나도 저렇게 위조 당해가지고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고의가실이 없으니까 손배 청구할 필요도 없다. 그 반환할 때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이었는데? 몰랐는데? 그럼 반환할 필요 있어 없어? 3년 동안 드셨던 거 36개월하고 300 얼마입니까? 36개월 곱하기 3년이니까 36개월 아닙니까? 300이 얼마야? 또 계산 안 된다. 개론 힘들겠다 진짜. 1억 800만 원 저번에도 했는데 내용 똑같은데. 두 달 전에 했잖아요. 자, 그래서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만 원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을이 될 수 있잖아. 갑에서 이제 갑이 예인태 뭐가 똘똘 말아서 죽일 때 나는 선이니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해야 돼. 내가 몰랐는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을이 될 수도 있고 갑이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실 수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것도 일단 저거 정리하고 갈까요?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이 뒤에 또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가봅시다. 자, 책에 한번 봅시다. 212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옵니까? 네, 그래서 서술 한번 보시면 본권에 기해서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물건을 반환한 경우 당사자의 관계를 본권을 발생시키는 법률관계에 따라서 청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과실취득 여부에서 201조 나옵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뭘 수취할 수 있다고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선의는 뭐랬습니까? 자기 거라고 믿고 하는 점유자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찾았습니까? 오신할 만한 정당한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줄 것이고.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우리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밑에 가서 점유물의 과실인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했죠. 건물의 사용 이익도 뭡니까? 월세 이런 것도 뭡니까? 과실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예? 자, 그런 내용입니다. 니은번에 별표해 놓으셔야지. 예? 저기 적혀놨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됐어요? 대입 쪽에? 자, 됐고. 자,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의의 점유자도 불법행위라면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됩니다. 750조의 법에 돼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배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 의무로 갑니다. 악의 점유자의 과실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했죠? 자, 첫 번째 줄. 근데 소비하거나 회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소비하는 과실로 인해서 회수 또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돈 줘야 된다 했잖아.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과실로 인하여 찾았습니까? 중간에 한자 있죠? 잘못으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과실이.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 없이 이제 회수 또는 뭡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전제 조건이 과실이 잘못이 있을 때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5년 동안 4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갔어요. 그래서 밑에 니은번의 그 내용이죠. 지금 설명했던 내용, 강조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악의 점유자의 범위. 자, 나옵니다. 1기억번의 별표예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 패소하면, 자, 이게 197조 2항입니다. 197조 2항이에요. 소재기시로부터 무슨 점유자로 본다고 했어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면 패소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까? 소재기시로부터 반환했다고. 아시겠죠? 언제로부터? 소재기시로부터 반환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가면 폭력을 쓰거나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점유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과실을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과실 수취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멸실훼손입니다. 멸실훼손. 이게 법조문을 있잖아요. 만든 취지를 하면 됩니다. 만든 취지를.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2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 원래 누굽니까? 각거죠. 근데 어디 직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가져옴으로써 직거라 생각하고 뭡니까? 잘 가꾸고 맞죠? 퇴비도 주고 가옥을 수리까지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합니까? 갑이 소송이 딱 들어온다고요. 내 건데 네가 왜 갖고 있는데? 미치부죠? 돌겠죠?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됩니까? 나무는 배쁘고 건물은 빠사쁘고 빠사쁘기 뭐예요? 무사쁘고 사투리신가 못 알아듣겠어요. 무사쁘고. 에? 자, 우리 지금 경상도 아닙니까? 그렇게 써져야죠. 서울 가면 저는 그러면 안 씁니다. 아시죠? 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빠사쁘고 무사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군대 있을 때 저 선배가 있잖아요. 우리 그 고참이 있잖아요. 저보고 이제 발음이 잘 안 된다고 쌀을 해봐라, 쌀을. 그래서 살에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발음이 안 된다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내가 이제 뭡니까? 이제 소유권을 뺏긴다 그러면 무사부죠. 이 말이 뭐야? 이거란 말이야. 멸실하거나 해소시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알겠죠? 그전엔 내 거라 생각하고 뭡니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뺏기는 거 생각하니까 배쁘고 무사쁘고 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일 때? 선이고 자주일 때만 현존에 부서진 상태 그대로 줍니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 이게 법조문에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 한번 봅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누구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자, 일단 현관편이죠. 누구 나왔습니까? 악이 딱 보니까 우리 판소도 보니까 악인은 뭐예요? 손해의 전부입니다.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 나왔잖아요.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자,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된다. 됐죠? 그럼 선의는 무슨 이익인데? 현존이익이라 해놨는데 저기 보시면 선의이고 타주일 때는 손배해놨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또 있는 거야.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뭐란다? 타주 점유자일 때는 선의 경우라도 뭐라도 손해의 전부. 얘는 뭐라고요? 손해의 전부다.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선의이고 타주 점유도 현존이익 배상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그럼 선이고 뭐일 때만?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게 한두 번 나왔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4-5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악인은 뭡니까? 묻겠습니까? 안 묻겠습니까? 왜? 악인은 손배 전부라는 거 알고 있거든. 여기서 훅 가거든요. 알죠? 그런데 악의도 한번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한 번. 근데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뭐라고? 선의이고 타주일 때는 손해 전부인데 현존이 배상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자, 밑에 내용 갑니다. 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적어 주시고. 그래서 멸실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무슨 이익을 했습니까? 줄 그어놓고 현존이익 배상하고 악의 또는 타주일 때는 손해의 전부. 당연히 넘기시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넘기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들어갔던 비용이 있을 거라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자, 이게 203조 내용입니다. 몇 조 내용이다? 203조 내용이에요. 203조. 자,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요 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필요비와 유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뒤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내가 점유자가 비용이 들어갔는데 소유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은 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 자주, 타주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회 때 선의, 악의 구별에 실익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요거에서 비용상환 청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선의, 악의 구별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정답이 거기 나왔었어요. 23회 때. 그래서 이 비용은 뭐가 있다고? 필요비와 유입비. 자,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비,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유입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필요비도 또 나눠야 됩니다.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법조문에 있는데 요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시험에 주기차게 내는 게 뭡니까? 특별 필요비 낸 적이 없어. 뭐만 난다?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를 뭡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뭐를 수치하면은 과실을 수치를 하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청구할 수 있다 나오거든. X예요.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은 을이 있잖아요. 선의의 점유자예요. 그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했잖아. 과실 수취할 수 있죠. 월 300만 원씩 사과나무에 사과 매년 먹었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과까지 다 먹고 많이 먹었죠? 근데 탭이 들어간다. 이 통상의 필요비야. 가옥 수리한다. 뭡니까 이게? 통상의 필요비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런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많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많이 먹었다 아이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청구하지 마라 말입니다. 많이 묻으니까 이런 잡다한 필요비 뭐 30만 원, 20만 원 퇴비 이런 거 청구하지 마라.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 뭘 수취하면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 수취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해놓은 거예요. 옆에 적으세요. 많이 묻다 아이가. 친구할 때 그 내용 나오죠. 장동건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또 기억나는 건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면 기억하면 안 돼.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 묻다 아이가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통상의 필요비는 그 기억나고 있는 게 저번에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묻다 아이가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다고. 통상의 필요비 이거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예요. 10년 동안. 통상의 필요비 뭘 수취하면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특별 필요비는 태풍 지진 와가지고 박살났어요. 좀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이럴 때는 과실을 수취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뭡니까? 반대 해석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시험 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많이 나왔고 법조문에 있거든요. 알겠어요?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입비입니다. 자 유입비는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정답으로 두고 났고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한단 말입니다. 자 지출 금액이 1억이 들어갔어요. 내가 목적물에 이제 돈이 이제 건물을 좀 더 튼튼하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2억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잘못해가지고 같이 5천만 원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증가는 반드시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이 들어갔는데 2억이 됐다 하면 2억 청구하겠죠? 뭐랍니까? 내가 들어간 금액이 1억인데 2억 가치가 됐으니까 2억 달라고 청구하면은 갑이 뭐랍니까? 많이 줄라 합니까? 적게 줄라 합니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선택한다고. 누가? 갑이. 청구는 누가 하는데? 을. 지금 을하고 있잖아. 지금 을이 과시수치고 멸시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비용상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청구를 했을 때 누가 선택한다고? 둘 중에 하나를 갑이 선택한다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억 들어갔는데 5천만 원 됐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뭡니까? 여보 줄게. 자,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선택을 누가 한다고? 갑이 회복자가 선택한다고. 됐습니까?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문제 맞췄습니다. 네? 아시죠? 몇 프로 나온다고? 100%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뭡니까?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딱 봤을 때 아이고 이거 나왔네. 바로 찍고 가야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좀 요구할 차례죠. 요거 했고 이제 요구할 차례입니다. 갑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들어갑니다. 214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203조 되어 있죠? 회복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누가 청구하는 겁니까?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자주든 타주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까? 보존 찾았습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죠? 점유물의 보존에 현금편을 주고 보존에 지출한 금액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무슨 필요비는? 과실이 했잖아요. 자, 통상의 필요비가 핵심 단어죠. 과실을 수취했으면 많이 묻다 아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뭐 할 수 없다?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얘는 다음에 돌 때 설명할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계 수리하는 들어갔던 비용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네, 했습니다. 그 3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이 중요하다고?
2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3번이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주택관리사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입비상한 청구입니다. 자, 유입비상한 청구. 자,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 누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자, 일단 어디 줄 거냐면은 지출 금액 맞습니까? 나왔습니까? 그 가액의 증가액 나와 있죠. 자, 지출 금액의 증가액 중에 누가 선택한다고요? 회복자 선택이 현금배지고요. 회복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갑이죠. 자, 그래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한다고요.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거 체크했죠? 선택 누가 한다고요? 회복자가 합니다. 자,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그 밑에 가서 유입비라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3번 갑니다. 유입비 상한 청구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서, 자, 물어볼게요. 금액이 1억이다, 2억이다. 금액이 셉니까, 적습니까? 세죠?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 2억, 1억은 뭐 돈도 아니죠. 강남에 있으시면 뭐 돈이 알겠지만은 우리 같은 여기 울산 사람들은 돈입니다. 비싸죠? 네. 그러면 한꺼번에 갚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돼? 법원 가서 기간 좀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허여야, 허여. 자, 그래서 27회 때 뭐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유입비는 뭐 받는다고요? 허여를 받잖아. 허여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필요비는 허여 받는다 옵니까, X입니까? X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왜 틀리지나 이번 돼요. 유입비는 허여를 받아요. 유입비는 뭘 받아고? 허여받아. 필요비는 허여받아 안 받아? X. 동글동글 아니잖아. 동글동글 원장 동글동글. 아시겠죠? 아시겠죠? 동글동글. 아시겠죠? 이게 27회 시험의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시험 질문 거기 나왔어. 필요비가 허여받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요비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만 원, 30만 원인데 허여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어. 그냥 바로 주고 치 아프지. 무슨 말이야? 바로 주고 치 아픈다고. 바로 주고. 아시겠죠? 네, 그냥 합니다. 근데 5천만 1억이요? 2억이요? 낼 수 있어, 없어? 그 기간 달라고 한다고. 이게 허여라고. 허여는 뭐라고? 유입비. 아시겠죠?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3번 별표해 놓으시고, 필요비 해놓고 X 해놓으셔야 돼요. 허여 밑에다가 필요비 나오면 X입니다. 27에 기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비용상한 청구권자입니다. 비용상한 청구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점유자. 선택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회복자. 그래서 상대방은 현재 회복자. 맞습니까? 자, 되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이거 만일에 돈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외울 필요 없어요. 유입비는 안 주면 뭐 한다고? 여기 있네. 유치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돈이 많으면 뭐 할 수 있다고? 법원에 허여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있죠? 203조의 적용 범위, 이거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이건 문제풀이 과정 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도 문제 다 풀립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갑시다. 자, 어디를 보냐 하면요. 226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5번 문제 있죠? 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갑시다. 점유자 회복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어떻습니까? 맞아요. 선의 점유자 줄 것이고, 과실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 그래, 문제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면 무슨 필요비를?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빨리 읽어야 돼. 아시죠? 그럼 1번은 맞다. 2번은 점유물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뭡니까? 멸실했을 때. 자, 누가 잘못했어요? 점유자가 멸실했죠.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대 선이잖아. 손해의 점유. 여기 나오네. 잘 나온다 그랬죠? 멸실했을 때 선이고 타주일 때는, 소유사 없을 때는 손해의 전부. 2번도 맞네. 3번은 맞아요. 맞죠? 네. 필요비나 유입비 상한 청구 전부 다 이게 다 동글 비용 상한 청구는 다 청구할 수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필요비. 자, 우리가 필요비 허여 나오면 무조건 X. 뭐라고? 동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동글동글 굴러가서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아시겠죠? 자, 허여 받는 거예요, 허여. 아시겠죠? 예, 자, 됐어요? 예, 틀리면 안 돼. 예, 그래서 허여 받는 거는 뭡니까? 필요비가 아니고 유입비로 고쳐야 돼. 틀린 거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잘못으로 과실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잘 나온다 그랬죠?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반드시 잘못으로, 과실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문들 자체도 시험에 여러 번 많이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유권. 나머지 다 했죠? 점유보호청구권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력구제까지 다 했었어요. 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소유권으로 갑니다. 소유권. 자, 이제 소유권. 자, 228페이지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개론 선생님이 또 뭡니까? 진도가 다 못 끝낸다고.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된다고. 네. 3월 달에 간평 보강하신대요. 3월 달부터는 뭐 놀러 댕기지 마세요. 알겠죠? 자, 뭐 해준다는데 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해준다는데.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보강해야 된다고. 민법도 왜 됩니까? 보강해야 되죠.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보강이야, 그냥. 네. 자, 봅시다. 인상 쓰지 말고 하면 되지, 뭐. 아니, 생각 더 해준다는데 이렇게 짜증내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일요일 나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하잖아요, 토요일. 네? 옛날엔 토요일 하고 일요일까지 보강하고 이랬었어요. 아시겠죠? 네. 자,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뭡니까? 보강하든가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돼요? 뭐, 무슨 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요일 안 합니다. 절에 가야 되고 하나님 보러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시험도 그래서 언제로 칩니까? 토요일에 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뭡니까? 원래 일요일에 시험 친 거 아시죠? 원래 시험이 일요일에 쳤는데 그게 이제 뭡니까? 바뀐 지가 한 8년, 9년이 됐습니다. 8, 9년 됐어요.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뭡니까? 기독교 신자 아닙니까? 아니, 교회 가야 되고 절에 가야 되는데, 저는 상관이 없잖아. 교회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시험 친다고 못 가고, 이런 불합리한 상태가 있느냐 해가지고, 토요일 다 바꿨어요. 아시죠? 그리고 주 5일 근무하잖아, 주 5일.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갑시다. 소유권. 그건 잘 된 거죠? 네.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된 거죠. 토요일 하고. 왜냐면은, 시험 끝나고 뭡니까? 토요일 시험 끝나고 뭡니까? 그 당일날 뭐 학원에서 뭐 엄청나게 먹어야 되거든요. 술 먹고 다음날 일요일에 뻗어야지. 해서 출근하면 안 되잖아.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붙어야죠. 예. 네. 그 떨어진 분도 와가지고 술 먹고 제가 와 하고 갑니다. 와 하고 갑니다. 예? 자, 장애도 한 명 있었어요. 와 떨어졌다면서 막 이러다가 보니까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된 것 같다면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렵다, 힘들었다, 이거 안 해,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격이에요. 알죠? 합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내가 봤을 때 이건 100% 합격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불안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뭡니까? 한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 별로 안 하신 분들은 한개 틀려도 나가고, 지금 많이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자, 소유권 갑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 갑시다. 괜히 또 이해해가지고. 자, 봅시다. 예, 소유권 갑시다. 소유권. 자, 동영상 볼 때는 뭡니까? 이런 제가 이제 잡다한 얘기 할 때는 훅 넘어가죠? 넘어가셔야 돼요. 맞죠? 이런 얘기 할 때는 뭡니까? 쉬는 타임을 주는 거니까. 자, 소유권 갑시다. 자, 소유권은요, 211조 보면 나옵니다. 211조 보면은, 내가 이 건물에 무슨 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이 건물을 법률의 법이 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뭐랍니까? 소유권이라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유권이야. 자, 그럼 갑시다. 211조 돼 있네. 228페이지. 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무슨 범위 내에 있습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자 현관펜 사용, 수의,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이 건물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죠? 임대 나와서 수익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권리를 소유권이 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11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옆에 가서 소유권의 법적 성질로 갑니다. 전면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인데 내가 전부 다 내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전면성입니다. 전체를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전면성. 혼일성 이게 혼일성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혼동 들어봤습니까? 네. 자 우리가 191조 1항에 가면은 물론 여러분은 법조문 못 외우고 있지만 저는 외우고 있거든. 자 191조 1항에 가면은 뭐냐면은 자 뒤에 있는 전세권자가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손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과 같이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섞이면 하나밖에 안 남아. 무슨 꽃만? 혼일 섞이면 하나밖에 안 남아. 소유권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섞이면 뭐 밖에 없다고? 소유권 한 개밖에 안 남아. 알겠죠? 내가 전세권자인데 소유권 취득해서 뭐만 남아? 소유권 하나만 남아. 혼일성. 오케이?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혼동은 시험에 나와도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게 있다. 섞이면 하나밖에 안 남는다. 소유권밖에. 자, 이게 혼일성이고. 두 번째, 항구성. 자, 이 항구성이란 뭡니까? 소유권이 소멸시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됐다. 우리도 정리해봅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뭐 있더라?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이럴 때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을 하죠. 요거 앞에서 배웠죠? 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권리 빼고는 나머지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특히 소유권이 소멸시효 걸린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내가 20년 동안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 샀는데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됩니까? 햇불 두고 올라갑니다. 난리 나죠.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니까?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뭔데? 보세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돈이 필요해 5억짜리인데 3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은행으로부터. 맞아요? 근데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민등본 하죠? 네. 맞아요? 뭐 한다고요? 교민등본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제한을 받습니까? 받습니까? 받다가 다 갚아보면 다시 완전한 권리로 돌아오죠? 이게 뭐예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탄력성 때문에 미치는 게 어딥니까? 개론 때문에 미치죠. 개론 탄력성은 장난 아닙니다. 민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거. 예. 자, 왜? 민법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는 것밖에 뭐밖에 없어요. 법조문과 판례밖에 없어요. 시험 내는 게.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에 소유권에 제한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법률 요소만 제한할 수 있다. 살짝 예의상 줄 거 놓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나옵니까? 자, 이게 이제 212조인데,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복습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 우리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부합합니다. 뭐 한다고? 부합해서 이게 나무 누구 겁니까? 가꾸죠. 예. 근데 얘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차인이다. 그럼 권원에 의해서 나무 심었잖아. 이럴 때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 겁니다. 자, 이것도 합시다. 농작물이야. 벼,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은 누구입니까? 안 해요. 경작자 소유다. 맞아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야. 건물 부합해 안 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부합하지 않는다 말이야. 여기 있는 자연석은 부합합니다. 자연석 부합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석들을 토지 소유자가 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네. 이제 위에 봤으니까 이제 밑으로 가야죠. 지하수. 요거는 독립한 물건입니까? 아니요. 예? 자, 지하수 했으니까 이거 따뜻한 온천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지하수, 온천수 누가 개발합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한다.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온천수 나오는데 막 뚫고 있잖아. 막 당사 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광물이 있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광업권은 국가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국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네. 자, 어디에 있습니까? 230페이지 끝났다. 다 했어요. 자, 봅시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첫 번째 줄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디입니까?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죠. 상하에 미친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수목 나왔잖아. 수목. 명인망목이나 임목 등기가 되면은 이건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거 아닌 경우에는 붙어보죠.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예외를 제외하고는 붙고 2번의 별표입니다. 농작물. 요거는 155페이지. 나중에 155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보면 나옵니다. 농작물 155페이지 참조. 앞에 갈 시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참조죠. 155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다. 바로 밑에 있죠. 병 앞에 딱 해놓으시고 155페이지 가면 또 나옵니다. 그거.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자연수 나와 있죠. 토지 소유권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갑소유다 이 말이에요. 토지에 포락 있죠. 토지가 바다로 들어갔다.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게 포락이야. 그러면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이 밑에 다 볼 필요 없고 효과만 보면 됩니다. 효과의 별표. 시험에 2번 나왔던 거야. 효과가.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다 볼 필요 없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포락되어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 토지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에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로 2번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판례를 기억해야 됩니다. 별표. 2번 나왔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지하수 토지의 범위에 들어가죠. 첫 번째 죽으시고 2번 온천수 나왔네. 온천수 나왔죠. 자,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물건이 아니다 했죠. 요거는 15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진짜 찾아보면 있어요. 미리 찾아보고 왔어 제가. 아시겠죠? 158페이지 참조. 나중에 복습할 때 찾아보세요.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서설이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상린관계. 두 번째 주까지 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소유권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법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지상권과 전세권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있네요. 된다. 찾습니까? 자, 법적 성질은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대부분이 임의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 볼 수 없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242조와 244조는 임의규정이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나와 있습니까? 네, 생활방해 금지. 자, 요거는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량, 진동, 기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옆에 이제 뭡니까? 옆에 공장이 있고 여기 공장이 있는데 옆에 이제 뭐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적당한 조치 뭐 해야 됩니까? 담장을 샀고 그다음에 매연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 해야 돼, 안 돼? 매연 절감 장치를 해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예, 해놨습니다. 민법에.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217조 2항입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 이용에 적당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옆에 공장이 있는데 6시까지는 몸이 쿵쾅쿵쾅 좀 하다가 6시 이후부터는 뭡니까? 잠을 자거나 좀 안정적인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소리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소리가 날 때는 좀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 인용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밑에 보지 마시고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래, 끝입니다.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잘 내는 건 주의 토지 통행권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사용청구권 나오는데 216조. 이게 뭐냐? 자, 보시다. 인지사용청구권이란 게 뭐냐? 어? 이거예요, 이거. 옆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여기 태풍이 와가지고 이 뭡니까? 대리석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여기 건물 소유자가 을인데 얘한테 가서 뭡니까? 크레인 갖다 놓고 좀 수리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주 한잔 살게 이렇게 가죠. 하루면 되는데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 뭡니까? 얘가 얘한테 가서 뭐랍니까? 지랄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뭐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돈 줘야 됩니다. 입에다가 돈을 탁 꼽아주면 입 다물거든요. 보상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해되고 있는지, 지금 이해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다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제 태풍이 왔는데 그 옆에 건물이 막 대리석 떨어져 나왔다. 이걸 수리를 안 하면은 빗물이 들어가가지고 막 누수 생기 난리 나잖아요. 공사해야 되잖아. 옆에 토지 좀 사용하자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친하면 뭡니까? 하루 정도, 오전에 잠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나중에 소장 사줄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며칠을 사용하면 내 소유권에 침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보상해줘야 된다고. 그 법좀 만들어 놨잖아. 216조. 봅시다.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좀 사용하자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웃 사람의 승낙 없이는 자 주거 들어갈 때는 승낙 없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승낙 없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입니다. 아시겠죠? 승낙 없이 주거는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항 전화의 경우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을 때는 보상해줘야 된다 그랬죠? 네. 뭐라 씨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꼽아줘야 된다. 손해를 보상해줘야 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시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상식이니까 안 나와, 이런 것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고, 수도 등에 대한 시설권. 이거 3월 달에 볼지 안 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3월 달에 볼지 안 볼지 생각해 보겠다고. 나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볼게 말게야. 알아서 하세요. 네. 옆에 가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별표 2개. 자, 그래서 상인관계에 대해서는 시험의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됐어요? 이 중요한 걸 지금 들어가면 되면 멘붕이 오겠죠.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주의 토지 통행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